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숭이띠는 어떤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떤 직업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을 때 언제 좀 수익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가 이렇게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돼지띠에는 이미 이제 재작년에 일단 지났는데, 이것은 곧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제 이미 지났지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곧 이제 식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띠는 오행으로 보면 비록 수이긴 한데 이 안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흔한 말로 이제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형태가 슬슬 만들어지는, 재물의 에너지가 슬슬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것은 곧 망신이 됩니다. 망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숭이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식신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돼지띠 다음 해가 되면은 그것은 곧 쥐띠가 됩니다. 그래서 쥐띠 때는 이제 제가 연이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의 활동을 위한 협의사항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돼지띠 해가 됐을 때는 내년의 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일단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망신이 되기 때문에 이 망신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본인의 세력을 믿고 스스로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흔한 말로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 곧 망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겁탈망실이라고, 겁은 외부에서부터 잃고 망신은 내부에서 잃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망신해를 만나게 되면 스스로를 좀 겸양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해라는 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임신사해는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숭이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식신이 강화되면서 혹여라도 이제 이 원숭이띠가 영업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일단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돼지띠 안에는 재물이 일단 조짐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신과 해는 곧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하는데 보통 육해라고 합니다. 육해. 그래서 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육해라는 것은 뭔가 일이 진행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변의 방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주변 사람들과 한마디로 유대관계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원한을 산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갈등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숭이띠가 돼지띠 해를 만난다는 것은 곧 재물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조짐이 생기는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쥐띠해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굉장히 식상이 왕성해지는데, 식상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뭔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이 굉장히 최고조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12신살로 장성이 되는데,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쥐띠해를 만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활동 역량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곧 3회를 만들어서, 이 3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위한 계약 성사나 합의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돼지띠에는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쥐띠해가 되면은 그것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계약을 성사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신과 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두 개가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3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수의 에너지, 즉 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화의 에너지가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심장이나 심혈관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혈압 관련된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쥐띠해에 심혈관 질환을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소띠해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곧 반환이 됩니다.
자, 이 반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 안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말을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말 안장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이동, 변동,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겨울과 봄을 잇는 그 중간에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봄이라고 하는 인자가 이 원숭이띠가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띠는 곧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기라는 토가 있는데, 이것은 곧 인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내년, 인년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본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뭔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해로 만들면 상당히 좀 좋은 해가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 때 이렇게 범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바로 재물이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전에 돈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가 준비하라고 소띠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띠의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한마디로 이 범띠에 재물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띠에 본인이 아이디어를 잘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이 범띠에 이 재물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범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띠에 이동 변동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동 변동을 할 때 아무데로나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잘 살펴보고 만약 사업체를 이동한다고 하면은 목도 잘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본 이후에 이렇게 범띠해가 되면 이때 역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과 변동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원숭이띠가 다 범띠해에 이사를 가거나 이동 변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숭이띠가 범띠해를 만났을 때 이동 변동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인신사해가 역마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곧 역동적인 직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동적인 직업에 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범띠라고 하는 인이라는 글자가 원숭이가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과 인이 만나면 사라는 글자, 이 뱀을 나타내는 이 사라는 글자만 하나 더 오면은 이것이 곧 사명이 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갈등을 이야기하고 구설 시비, 혹은 만약에 본인이 약간의 탈법이라든가 범법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송사, 그다음에 사람과의 문제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인사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 되면 사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이 원숭이를 본거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인을 본 것은 좀 다른데, 원숭이가 범띠를 본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은 금이 되고 요건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랑이띠는 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을 이렇게 극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 것은 제가 하극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원숭이띠가 범띠를 보는 것은 비록 흔한 말로 이게 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내재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역마에 해당되고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그 바로 전년도인 충년에 잘 준비했다면 상당히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는 것이, 이게 내년 이 범띠에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특히 본인이 사업을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토끼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제 재물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유객이라고 해서,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병증을 유발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게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니까 이건 간담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묘에 있는 요 갑과 을이 다 간담에 해당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담에 해당하는 글자가 유객이 되면, 특히 이제 평소에 그 간담이 안 좋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좀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곧 원진이 됩니다. 신과 묘가 만나면. 그래도 원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묘가 신을 보는 것보다는 이 원숭이가 묘를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까도 그 똑같은 이론인데, 이건 금이 되고 이건 이제 목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목을 극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목이 이 묘라는 글자가 목이 돼서 이것이 곧 원숭이가 볼 때는 재물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원진이 되면은 뭔가 부조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벌더라도 돈 문제가 생기거나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취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용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인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곧 화계라고 해서 즉 화계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보통 화계가 오면은 이제 무조건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일상적인 것들 중에 약간의 육체적인 분야에서 정신 분야로 좀 바뀌는 것으로 좀 활용하면 일단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곧 전환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수이면서 전환 역할을 하는 것은 즉 뭐냐면 본인이 스펙을 쌓는데 굉장히 좋은 해가 되고요. 화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수이면서 왜냐면 토생금하니까 인수이면서 화계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 연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일단 삼으면 되고요. 더군다나 용띠 다음에는 뱀띠가 오게 되는데 뱀띠는 곧 원숭이가 볼 때는 명예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명예로의 전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까 뭐냐면 이제 임묘운에 돈을 벌고 그다음에 용띠에는 그것을 곧 명예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사업체를 잘 견고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면 일단 좋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신과 진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데 이것을 곧 삼회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신이 자를 봤을 때도 삼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화계, 즉 인수와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주변 인물과 업체와의 협력이나 계약 관계, 계약서를 쓰는 거, 문서화해서 뭔가 서로 간에 MOU를 체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가 이렇게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귀가 되고요. 왜냐면 사중에 있는 이 병화가 있는데 즉 사가 이렇게 신을 이렇게 극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과 인과 사가 만나면 사명이 된다고 했는데 원숭이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금이 목을 극해서 좀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거꾸로 뱀이라는 글자는 사가 되는데 이것은 모두 화가 되고요. 오행으로.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는 원숭이인데 이것은 금이 되기 때문에 사가 이렇게 금을 그러니까 화가 금을 이렇게 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명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숭이띠가 사주구조가 안 좋다면 흔한 말로 이제 약간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원숭이띠가 살을 보는 것은 겁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약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원숭이띠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원숭이띠가 사주구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뱀띠의 화를 명예의 취득으로 볼 수가 있고 명예적인 측면에서 조직 관련된 활동을 강화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명예를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압력과 압박은 심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2사급 이상을 경영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 IT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평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이사진으로 넘어가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비록 명예는 올라갈 수가 있으나 직급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압력과 압박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과 사와 신이 만나면 이게 사명에 대해서 주로 인사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원숭이띠가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할 때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이 뱀이라는 글자가 와서 본인을 극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 본인의 압력과 압박을 받으면서 사람과의 문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겁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겁탈망실, 겁은 곧 외부로부터 빼앗긴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겁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띠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주구조가 좋다면 이 겁살로 인해서 본인이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은 곧 내가 빼앗기거나 빼앗아 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고요. 바로 전에 원숭이띠가 뱀띠를 만났을 때 그러한 압박이나 압력을 잘 견딘다면 비로소 말띠를 만났을 때 본인의 명예가 좀 더 안정적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어떠한 그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도 위로 이렇게 튀어오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압력을 주지 않으면, 즉 위에서 누르는 힘을 주지 않으면 스프링은 튀어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압력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 압력이 사라졌을 때 위로 굉장히 튀어오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본인이 만약 포기한다면 그냥 그 짜부된 상태에서 그냥 그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인생에 있어서 조금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압력을 좀 이겨내면 추후에 더 큰 반탄력이 생긴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도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위로 튀어오르는 힘이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숭이띠가 이렇게 말띠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명관이 돼서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말띠는 그것이 곧 제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변 그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극상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일반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주변에 그 압력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과 권한을 얻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명관을 얻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곧 제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옥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그 명예적인 측면이나 직급을 잘못 활용하면 그것이 곧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래로부터 다시 하극상이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 때, 한 해를 예를 들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 때 오히려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제살이 갖고 있는 그런 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숭이띠가 양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인수가 되고요. 더구나 천살이 됐는데, 천살은 곧 뭐냐면 내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미 다음에는 이 양띠 다음에는 그 다음이 바로 원숭이띠가 되는 것이죠. 원숭이띠라는 것은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수, 즉 이것은 공부를 의미하고 어떤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인가 허가를 따는 거, 그 다음에 인증서를 획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뭔가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즉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연구로 삼으면 되고요. 이때 비록 뭔가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천살에는 미인데, 이 미는 갑의 묘고가 됩니다. 이 갑이라는 것은 신이 볼 때는 또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재물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이제 재물 욕심을 좀 버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갖는 해를 만들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원숭이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본인을 드러내는 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곧 비견인데 이것은 곧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곧 지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어떤 운동 궤도에서 첫 번째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이때 기존에 본인이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특히나 아까 바로 전해인 양띠해에 굉장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시장 조사를 했다면 원숭이띠가 되는 해에 비로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원숭이와 원숭이가 겹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관리를 좀 더 잘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본인을 돕는 인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공동 투자나 동업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닭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겁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살이 됩니다. 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곧 본인이 뭔가 일을 할 때, 즉 뭐냐면 원숭이띠 해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닭띠에 그것을 좀 더 홍보하고 노출하고 어떤 마케팅적인 행위를 잘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금기가 굉장히 강화될 때는 과로나 건강을 유의해서 본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숭이띠가 이렇게 개띠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인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살이 되고 상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제 명예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아까 제가 미는 곧 목의 간목의 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띠에는 화의 묘고가 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원숭이띠가 볼 때는 명예가 되기 때문에 쭉 술 다음엔 다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명예는 좀 더 줄이고 그다음에 해부터 시작되는 다시 재물이 생기는 어떤 그런 조짐을 위해서 명예보다는 실속 위주로 일단 활동하는 것이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술 역시 기본적으로 일단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년부터 본인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연금이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숭이띠가 개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상문이 되는데 상문은 곧 초상집과 같은 어떤 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보통 주변에 곡사라든가 초상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주 구조가 조금 차갑다면 특히 이제 금수지기가 강하다면 이때 조금 약간 우울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뭔가 일을 할 때도 참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활동성이 좀 약화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굳이 너무 활동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 분야에 조금 더 철학적인 분야에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명리 관련된 거, 그다음 이제 미래를 뭐 예측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뭐 상담 분야라던가 아니면 심리 분야 이런 쪽을 좀 공부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원숭이띠가 다양한 해를 만났을 때 구조를 설명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